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무릎이나 팔꿈치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서 꼭 비듬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각질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민망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유현정 교수님과 함께 건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는 그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아토피를 가장 많이 떠올렸는데요. 최근에는 참 질환들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선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네, 건선은 붉은색 판 위에 하얀색 인설이 위에 얹어진 것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피부 질환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는 질환이기도 하신데 특별히 가렵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 모양이 특징적이어서 하얀색 각질층이 각질 덩어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백비, 은설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네. 한번 걸리시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호전, 악화를 반복하시는 그렇게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호전과 악화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 건선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건선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부에 가장 병변이 잘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손톱과 발톱 그리고 점막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시는 피부의 증상은 붉은색 판 위에 인설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그 크기가 동전처럼 작은 것부터 크게 융합해서 좀 더 커지는 그런 형태까지 여러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부 증상 중에서는 사실 별로 가려움은 호소하지 않고요. 네. 단지 보기에 안 좋으시다는 그건 걸 더 많이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전신에 걸쳐서 분포할 수 있지만 우선 특징적으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팔꿈치 쪽 그리고 무릎 앞쪽 이런 쪽에 잘 둔부 이런 쪽에 잘 발생하는 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손톱과 발톱에 나타나는 것은 마치 볼펜으로 손톱 찍은 것처럼 점상 함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 외에 손톱이 잘 부서지거나 하는 조갑 박리증이나 조갑 미영양증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증상으로는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물방울량 건선이라는 또 모습도 있는데요. 네. 마치 물방울을 흩뿌린 것처럼 전신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더 예후가 좋아서 다른 건선보다는 좀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설명을 듣는 가운데 눈에 띄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각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교수님 그러면 각질은 그냥 보통 일반인들에게도 가을이나 겨울에 특히나 이 건조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 저도 있고요. 네, 네.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각질과 건선의 각질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질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겨울에 말씀하시게 네. 되거든요. 건조한 기후, 찬 기후로 인해서 피부색은 사실 거의 정상이신데 표피세포 중에 각질층이 이제 보습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부위가 이제 더 각질층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질이 있다, 뭐 보습제를 발라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이 건선 같은 경우는 표피세포의 과증식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고 또 진피 혈관의 이상이 동반되어서 이제 색도 더 붉은색, 보통 각질과는 다른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각질층은 정상적인 각질과는 다르게 네. 그 병변은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쉽게 부딪히는 부위에는 또 이렇게 생긴다든지 일반적으로 각질층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각질과는 분명히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홍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동반되나요? 네, 보통 건조해서 오시는 그런 상태는 홍반이라고 하시진 않고 너무 긁었을 때 그 네. 자극에 의해서 붉어지는 정도만 있으신데 건선은 처음부터 명확한 붉은색 판이 보이게 됩니다. 예. 명확한 붉은색 경계가 분명한 판 위에 인설이 가득한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를 보여서 사실 보시면 구분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피부 질환 하면은 아토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토피와 건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증상이라던가 나타나는 부위라던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아토피랑 건선은 언뜻 보기에는 다 붉은색 네. 피부의 그 붉은색 홍반 위에 마치 각질층, 인설이 얹은 것처럼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전이 많이 달라서요. 네. 아토피는 표피 장벽이 사실 기능을 어느 정도 못하고 훼손돼 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붉은색 콩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균열이 되거나 진물이 생기거나 가피가 앉거나 또는 자주 그 부위를 긁었기 때문에 네. 착색이 돼서 어두운 피부색을 띠고 피부가 우둘투둘해지는 태선화라고 하는 상태를 띠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양감을 아주 많이 호소하게 되죠. 가렵죠. 네네. 아이들도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발 부위 자체도 팔꿈치 안쪽이나 그다음 무릎 뒤쪽, 네. 이제 아동이나 성인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살이 좀 연한 부위에 생기는군요. 네네. 그런 예. 부위에 생기는 쪽으로 가고요. 건선은 이 아토피가 표피 장벽이 훼손됐다면 네. 표피가 과증식돼서 나타나는 인설층, 각질층이기 때문에 그 인설 자체가 훨씬 더 양이 많고, 네. 이거는 균열이 되거나 갈라지거나 뭐 진물이 생기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가피가 앉거나 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외상, 그러니까 자주 부딪히는 부위, 이런 부위에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 발생한 부위가 또 다른 거는 아토피가 팔꿈치 내측이라면 건선은 팔꿈치 바깥쪽, 그렇네요. 예, 그리고 무릎에 아토피가 뒤쪽이라면 건선은 전면, 정강이 쪽 앞면 또는 둔부, 이래서 호발 부위가 사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발생하는 부위를 보고서도 이 아토피와 건선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건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건선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거라고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의심되는 원인들은 있기 때문에 학설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게 어떤 생활 환경적 요인과 겹쳐져서 어떤 이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요인들을 잘 살펴보면 크게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네. 면역학적인 요인도 있고요. 악화나 유발 요인에 의해서 그게 또 발생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각질층 형성 세포의 뭐 분화라든지 진피 혈관의 이상, 이런 것들이 모두 연관된다고 이제 크게는 이렇게 학설이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이제 신경 쓰이시는 게 유전일 텐데요. 네, 그렇죠. 유전 하나가 독보적인 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꼭 부모가 있으시다고 해서 자녀한테 그게 유전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악화나 유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외상, 아까 부딪혔을 때 쉽게 네. 생기는 건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잦은 마찰, 긁는 부위라든지 또는 약물,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악화 요인인데요. 그렇군요. 건선을 가진 학생들 경우는 특히 시험 기간 같은 때에는 그 증상의 악화로 많이 더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진피 혈관의 이상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 건선 환자들의 경우는 혈관 자체가 더 꼬여 있고 네.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사실 그 부위를 건드렸을 때 출혈도 될 수 있는 형태를 보이고, 표피 세포도 더 심하게 증식되어 있는 거는 그 주기가, 세포 주기가 짧기 때문에 더 네. 빨리 그 주기가 돌아서 과증식된 상태가 야기돼서 이런 건선의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명확한 원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유기적인 요인, 또 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또 세포의 이상까지 정말 원인이 다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건선에도 합병증이 있는지 이 여부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선의 딱 대표적인 합병증 이라기보다는 우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려진 거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좀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말단 관절, 뭐 손가락이나 이런 말단 관절에 나타날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 호전이 됐나 싶었는데 다시 악화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게 된다면 참 지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혹시 건선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다면 어느 나이대일까요? 대개는 20대에 가장 많이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후에는 뭐 10대, 30대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줘서 네. 어떤 악화나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동반됐을 때 어느 연령대에 이제 나타나는 걸로 추측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조사에 의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되었을 때 그 중증이 되기 쉽다는 그런 보고들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건선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까지도 건선이 물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게 아마 건선을 가진 분들이 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타나신 환자분들의 부모님이 꼭 있으셨다거나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모두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독보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단지 아이들에게 혹시도 유발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요인들을 네. 주의시켜서 이렇게 생활하게 도와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우선 좀 중요한 부분이 건선을 치료하는 내용일 텐데요. 치료하는 방법, 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통 병원이나 이쪽 의원에 가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 되게 연고제 많이 쓰시고 뭐 이제 복용도 많이 하시고요. 광선요법 또는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하는 뭐 병합요법 이런 네. 것들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호전되었다가 또 그러면서 또 악화돼서 다시 또 내원하시는 걸 반복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런 환자분들 사실 저희도 뵙게 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저희는 사실 그분의 체질적 요인을 보고요. 뭐 열이 많으신지 뭐 이런 몸의 체질적 요인도 보고 이게 또 유발돼서 나타날 만한 심리적인 요인들도 봅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또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네. 본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운동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생활요법, 아까 말씀드린 악화나 유발 요인 어떻게 잘 대처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네. 치료를 하려고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요법이나 관리요법들은 같이 도움이 되게 따라오시는 것들은 중요하게 되고요. 네. 하지만 뭐 많이 괴로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역시 내원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소개해주신 생활습관 교정이나 운동요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 되니까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 제가 환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이 건선이라는 질환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환인지 아니면 한 번 발생된 이후에 완벽하게 말끔하게 치료가 되는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건선도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물방울량 건선 또는 적상 건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그 외에 건선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또 완치라고 또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질환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 뭐 유전학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악화 요인이나 유발 요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가는 관리, 뭐 생활요법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면 좀 더 덜 불편하게 그리고 큰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설명 가운데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습관은 좀 피하면은 건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습관은 좀 앞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건선 자체는 외상에 의해서 많이 악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면서 무릎 쪽 많이 부딪히시는데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던 건선이 그런 부딪히는 것들에 의해서 다시 악화된다면 많이 속상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 되고요. 또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날은 좀 짜고 자극성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런 날일수록 사실 몸은 더 피로하고 소화기도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드시고 쉬시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관리가 또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건선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유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마다 본인에게 맞으신 스트레스 관리 요법들을 하나씩 가지셨으면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뭐 수다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를 또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요가나 수영 같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십니다. 네. 이런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날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 네. 사실 악화되는 요인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 외에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밤에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으로 그렇죠. 늦게 주무시는데요. 피부 환자분들은 그 자신의 생활 보시고 거의 아시거든요. 늦게 주무시거나 하시면 대부분 악화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더 일찍 푹 쉬시는 것들은 피부 악화를 막는 좋은 습관입니다. 네. 네, 그 외에는 뭐 때를 밀지 않거나 외상과 연관돼서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거나 네. 뜨거운 물로 씻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스트레스 또한 또 네. 건선의 유발 요인이 됐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대부분의 분들이 뭐 낙지볶음, 매운 거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거 좀 피하시고 편안하게 쉬시는 것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생생한 음식 정보, 음식 보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피부 질환 가운데 하나인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질환은 앓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건선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요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일 안 좋은 악화 요인 중에 하나는 술과 흡연입니다. 그렇죠. 예, 술 드시면 악화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흡연 이런 거에 반응하시는 것 사실 오래 앓으신 환자분들은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에는 담백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고기를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고기를 드시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 굽거나 이렇게 튀겨서 드시는 것보다는 네. 물로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피부 질환에도 사실 덜 영향을 미치고 영양도 흡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찬 아이스크림, 찬물은 소화기를 약화시킬 수 있어서 네. 결국은 피부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 외에 담백하게 드시는 것, 짜게 맵게 드시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선 예방하고 또는 발생하셨어도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식생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름인데요. 네. 더우니 여름철에 아이스크림과 찬물은 먹으면 안 네.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건선을 예방하려면 주의해야겠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건선을 예방하거나 또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건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음식인데요. 네. 뭐 곡류 중에서는 쌀이나 보리나 현미, 그 외에 뭐 콩류 우리가 많이 드시는 콩류, 주식인데요? 예, 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제철 과일로 많이 먹는 수박이나 사과나 포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외에 우리가 어패류도 많이 드시는데 그중에 뭐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도움이 되고요.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음식들이 좋은가 봐요. 네, 그런 예. 음식들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야채나 곡류나 이런 채소류들 이런 것들을
제철에 맞게 골고루 드신다면 이런 것들은 피부 질환에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또 가려서 먹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선을 위해서, 좀 건선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들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음식은 우선 인스턴트 음식인데요. 네, 뭐 피자나 통닭, 뭐 이런 것들, 햄버거, 맛은 참 좋은데. 예. 탄산음료 이런 것들 드시면 환자분들도 오셔서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좋지는 않고 육류를 좋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시는 방법만 주의하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담백하게 드실 수만 있다면 그런 건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새우나 게 같은 그런 것들, 조개 이런 음식들은 좀 다소 안 좋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가린이나 버터 이런 유제품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육류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육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또 삶거나 찌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피부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채소와 또 과일들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한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